김정은이 한강에서 대동강 맥주로 치맥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오늘은 진짜 시작부터 뭔 술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모형 아니고 진짜 술인가요? 이게? 진짜죠, 이거 진짜죠. 진짜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교수님, 네. 야 이렇게 귀한 걸. 그러니까 아니 근데 쓰레기 모으시고 뭐 화장품 모으신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모으셨다. 이거 미개봉인 술들도 많은 되게 많습니다. 네. 드신 술도 있으신가요? 맛보신 술도? 여기서 제가 맛본 건 없고요. 네, 제가 이걸 수집하려고 모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뭐 진짜 어디 뭐 바텐더 있는 술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혹시 북한에서 봤던 술 있어요? 이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제일 비싼 술. 비싼 술. 동부 나오라 여기. 이거 깨면 안 되죠. 요거 산삼술이 네, 제일 요거 비싸지. 얼마예요? 500불에 팔았었습니다. 500불? 네. 50만 원. 예, 빨강 500불에 예, 팔아서.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 진짜 산삼이 들어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만 원 정도 될 거면?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멘트로 아니 붕어빵에 붕어 들어갑니까 먹을. 붕어빵에 붕어 들어갑니까 먹을. 아니 그런데 네 이렇게 얘를 500불에 도자기 값이 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예. 이 장내 산삼술 이덕무가 90불. 90. 이건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다 북한 식당에서 저희가 팔았던 술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90불. 네. 안에 들어오는데요? 자 보십니까? 네. 장내삼이 들어있네요. 귀엽다. 너무 조금 작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엽다. 귀엽다. 도라지 안에서 도라지. 하지만 저 전문가로서 봤을 때 그러니까. 더덕. 맞아요. 호동. 맞아. 진짜? 맞아요. 모양이 장내삼 모양이 아니야. 네 이게 딱 보시는 분들이 그 10만이들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장내삼이냐고. 이거 더덕 갖다 놓은 거 장내삼 아니에요? 되게 가늘거든. 이게 뇌가 뇌 쪽이 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머리 이름을 그. 거기서 이제. 예. 근데 아무튼 장내삼입니다. 네. 그리고 얘 들쭉술. 유명하죠. 이거 얼마예요? 이것도 100불이었어요. 100불. 괜찮아. 아 이게 제일 많이 팔려요? 이게 제일 많이 팔리고 그리고 이 송이버섯술. 송이버섯? 송이버섯을 담은 거예요. 90불짜리. 90불짜리. 괜찮다 이거. 네. 송이버섯 들어갔어요? 근데 버섯 안 들어갔어요. 향이 납니다. 네. 달아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아직 안 딴 거네요. 안 딴 건데 이게 저도 왜 이렇게 양이 적어요? 이게 날아갔어요. 이거 마시려면. 이게 뚜껑이 잘 못 만드니까 날아간 거예요. 여기가 완전 내가 안 되니까 어머,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이게 밀봉이야말로 기술 중에 최고기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기술에서 근데 날아가서 많이 날아갔네요. 천사의 몫으로 날아간 거죠 지금. 알코올은 다 날았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이제 만든 위스키인데 주로 이거는 군인들이 많이 드세요. 워드카? 워드카. 워드카예요? 안 될까? 이게 왜 워드카냐면요. 이게 군인 장교들이 마실 때 영국 하면 뭐가 유명하죠? 위스키. 러시아 하면 뭐가 보드카. 유명하죠? 보드카. 그래서 위스키와 보드카의 맛이 이 안에 다 있다. 대박. 워드카. 짬짜면 같은 거네. 이 사람들 이거 막걸리하고 꼬냑 섞었으면 망약이네. 아니야. 아니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 클럽 문화가 발달했을 때 샴페인하고 보드카를 섞어서 삼보라고 먹었어요.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죠. 이거는 약이에요, 약. 그 술 제가 많이 팔았던 이거 술이에요. 뭐야? 네. 저희는 유럽이다 보니까 이 많은 술을 다 가져가진 못하고 예, 예. 이 두 술을 사이즈가 작으면서 비싼 약술을 가져갔는데 봄뼈 술이랑
건뼈 술이에요. 곰뼈? 네, 건뼈를 갈아서 만들었다고. 네? 얼마에 파니 그거? 우리 200유로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얼마야 이게? 그렇죠. 네, 되게 그거 비싸요. 너희 강도네. 네가 이게 손님의 아니 저희는 손님의 패션과 느낌을 보고 팔았어요. 가격을 정해서. 이게 술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술값이. 이동할 때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게 크기랑 무게의 맞아요. 문제니까 우리는 이걸로. 아니 이거는 교수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묘양산 가면 무조건 팔아요. 묘양산. 요양산? 요양산? 네. 써있네요, 여기. 아니 이거 이 정도 되면 범표. 이것도 저거 범표다. 아니야? 그 이게 너 저기 거인 나오는 거 있잖아. 요술램프. 뒤에 뭐 글씨가 써있는데? 그 뒤에 변수예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뒤에? 호랑이 뼈. 아픔을 멈추고 다리 힘을 세게 한다. 관절. 약술이에요. 루바티스 관절염, 허리 아픔 이런데. 저 이거 대박입니다. 아픔을 멈추고 다리 힘을 세게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아픔, 걷기 힘들 때 힘을 얻는 데 쓴다. 걷기 힘들 때. 모약이네요. 야, 참. 약이네, 약. 정말 막 다 한 잔씩 먹어보고 싶고. 궁금해요, 너무. 너무 궁금하다. 아, 좋네요. 장군님, 나 이거 파스 당하는데 적응이 안 돼. 장군님 속났다. LN 러시아에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아니 이 김정은이 빼고 리만갑 회식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리만갑에서 내 이 김정은이가 활약한 것도 있는데 섭섭합니다. 푸틴만 나와도 도대체 귀엽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게. 푸틴만 넣잖아. 좋습니다. 내가 그러면 리만갑에서 특별히 우리 푸틴 형님과 했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 기자, 김질 돌직구쇼 특종 준비하라고. 또한다. 푸틴 형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이에요. 아, 왜 지금 거야? 똑같이 한번 해봐. 아까 거랑 다시 한번 들어줄 테니까 똑같이 한번 해. 푸틴이 뭐랬다고요? 호라고 루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 저보고 통역하라는데. 이해하셨죠? 뭐라 이제 이거 뭔데? 아, 그 7월에 이제 쇼이그 이제 국방장관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무기도 소개를 했고 그리고 푸틴 이제 러시아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그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선 제공권, 비행기 제공권은 남한에 뺏겼다. 한미 동맹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지상력도 남한 탱크가 너무 세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잠수함 기술을 줄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네요. 정확하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정확했어. 아 정확했어. 잠깐 말씀을 한 여만. 6마디 했는데 힘들었어요. 잠깐만. 이왜 빛이 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북조선을 대표하는 대동강 맥주. 아니 이 대동강 맥주가 드디어 이 리만갑 스튜디오까지 진출했구만 그래. 그렇습니다. 오늘 기분도 좋은데 내가 이거 오늘 한번 다 쏘갔어. 한 잔씩 하시라요. 진짜 마셔요? 3개밖에 없네. 드시라고요. 아니, 저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건배사를 나갔어. 리만갑 영광 있으라. 자,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선택한 술부터 북한에서 몰래 만든 밀주, 그리고 오직 북한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희귀한 아이템까지 북한의 술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사실 이 술하면은 이 남조선보다 우리 공화국 술이 최고디. 참나. 오늘 이 소맥파 남조선 괴뢰군들에게 우리 북조선 술을
제대로 알려주갔어. 빙의가 됐네요 이제. 자부심은 주체를 못해. 주체를 못해. 주체할 수 없는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김정은 건강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비만까지 이만감에서 다루느냐? 맞아요. 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 김정은의 건강은 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정은의 술, 이 북한의 뭐 술, 예, 김정은의 술과 건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소문에는 김정은 몸속에 피보다 술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음주라는 게 과도해지게 되면 건강한 사람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가족용으로 일단 당뇨가 있고요. 또 2014년에는 족근관 증후군처럼 이제 신경 관련 질환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의들에게 여쭤봤더니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뭐 과거에 발진하러 수술도 받았고 또 초고도 비만, 뭐 진단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초고도 비만이죠. 이런 상태에서 과음을 한다? 이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뭐 과음을 즐기고 있는 뭐 그런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봐봐, 얘기해도 까먹는 중. 알코올성 치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시고도 기억을 못하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뭐 외국인 술, 와인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늘어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은 이제 1년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만 제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써놨는데 550만 달러. 야. 우리 돈으로 73억 5,400만 원어치를 사들인 거예요, 술. 외국에서요.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이 상당한 애주가다라는 증거는 그냥 뭐 국정원 일각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국회에 공식 보고한 자료가 김정은의 체중이 140이 넘고 그 이유는 맨날 밤에 술을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마시기 때문이다. 고급 술도 김정은 탐닉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발표한 거고 제가 수치를 좀 갖고 왔어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요즘 제2의 고난의 행군에 견줄 정도로 힘든데 김정은이 이 와중에도 위스키와 보드카 등 증류주에만 약 355만 9천 달러 그리고 와인 수입에만 194만 9천 달러를 쓴 걸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됐다고 하면 고급 술들이 이걸 누가 마셨냐 이거죠. 그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일반 주민들이 먹었겠냐?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수입한 것은 말이야. 그 호텔에서 들어온 관광객들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했어. 라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국 관광객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럼 이 술을 누가 소비했냐? 합리적인 추측을 하면은 고위급 인사들이 이걸 막 먹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그렇죠. 주민들은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인민들 겉가는 맨날 비어가는데 자신은 맨날 위스키 마시고 다 술살이죠 지금. 진짜 돌을 던졌구만 기네. 아니 희진 동무, 이 술만 먹고 살을 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죠. 바로 전매다. 바로 전매다. 사실 요즘 들어 맨날 술이야. 오, 라이브. 난 늘 술이야. 술 마시면 저런 소울이 나오는구나. 살찌고 이렇게 내가 너무 잘해. 힘들 줄이야. 그 와중에 너무 잘해. 적어도 비만의 삶 힘이 드는구만 기래. 장군님도 노래 너무 잘한다. 저 와인잔 얼마나 비쌀까? 우와, 술톤. 턴이 뭔 턴이야? 이거 술턴이야?
저 자세가 있어요. 여기 올려 배에 올려. 진짜 이 알코올릭도 사실 부전자전인지 아니 어떻게 하루 동안 와인 10병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와, 너무 궁금한데요? 돈이 비싸서 못 어마어마하게. 먹어. 와, 근데 그거 그 와인 10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술이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하긴 뭐 이렇게 차원 높은 얘기를 그 남조선 승냥이가 알 리가 없지. 그래. 내 이 김정은이가 마시는 술이 그냥 술이겠습니까? 어? 당연히 비싸고 품이 있고 좋은 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긴 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형주 엄마. 아니 인민들이 한쪽에서 굶는데 술이 많이 마신다 자랑하는 지도자 공화국이 어디 있습니까? 공화국? 거기 한 명 있다, 한 명. 세상에 장군님 너무합니다 진짜. 김정은 집권한 이후에 북한에서 와인하고 샴페인 수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탈북한 공관원이 있는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김정은이 그 술을 마시면 그 멈추질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밤새 마시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사람들하고 술 파티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사람들 죽어나겠다. 김 부자가 술을 진짜 그렇게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 아주 내밀한 정보계에 있는 계통에 있는 분과 취재를 해보면 김정은의 전날의 마지막 행사 때의 모습과 다음날 아침에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얼굴도 술톤이고 얼굴도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눈이 막 퉁퉁 붓고 이런 게 다 나와서 매일매일 술 먹는구나. 이게 지금 정보당국의 공식적인 결론인데 사실 김정은이 와인을 굉장히 즐겨 마셔요. 와인을 정말 물처럼 마신다. 이것도 사실은 정설입니다. 그런데 와인만 마시냐? 그게 아니에요. 아주 고급 양주도 김정은이 꽤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속 요리사였죠. 후지모토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이 특히 유럽산 고급 양주, 특히 영국 스코틀랜드가 본산인 조니 땡땡 시리즈의 위스키를 참 좋아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레벨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블루 라벨을 김정은이 아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뭐 매일 밤 위스키를 즐겼다 이런 증언도 있고 프랑스 브랜드의 고급 꼬냑도 김정은이 좋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김정은이 픽한 북한의 유명한 술들을 한 판에 다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대동 술지도. 대동 술지도. 북한의 대동 술지도. 야, 술판이네. 술판이죠. 사실 그 나라마다도 이 지역별로 유명한 술들이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강도에서 유명한 거는 이제 머루 같은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강도에 유명한 뭐 머루술. 근데 자강도에는 머루술뿐만 아니라 인풍술, 백로술, 좀 달달한 술들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강도에는 산삼술도 유명하다고요. 아까 우리 앞서서 산삼술 하나 봤는데 그게 자강도 술입니다. 거기에 이제 함경북도 회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실 거예요. 백살구로 담근 과실주. 백살구 술. 백살구는 요런 색이니까 딱. 백살구 술이 유명하고 평안북도에는 또 연풍술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평안북도에는 연풍술. 그리고 뭐 평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대동강 맥주. 이렇게 지역별로 유명한데 강 교수님, 네. 이렇게 지역마다 북한이 술이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지방경제 활성화. 네, 지방공장을 활성화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지만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방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원재료를 가지고 술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술이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전형적인 자력갱생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함경북도 회령에 나오는 백살구술 사실 회령은 뭐 백살구 너무 유명한 거거든요. 심지어 북한 노래 중에 그쵸. 오산덕의 백살구꽃 만만할 때 김정숙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지역에서 잘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술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방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죠. 아니 그러면 뭐 무산 검은술이라든가 석탄이라. 한술. 감자 왕감자 있는데 어디? 대황단. 있어요. 감자술이 있어요. 네. 사실 뭐 우리 북조선의 이 술로 얘기할 것 같으면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 마셔본 에미나인이 있어도 한 번 마셔본 에미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스터디셀러로 굉장히 유명한 술. 2000년대 우리 아바이께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던 이 초록색 병의 대동강 맥주. 그렇지. 홍보대사야 뭐야? 평양의 파랑, 대동강 맥주. 맛있어 보이긴 한다, 그 거품이. 아, 갑자기 먹고 싶다. 시원하게. 선수 중에서 그나마 대동강 맥주가 제일 먹고 싶어요. 대동강 맥주를 시원하게 한 잔. 이거 하잖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하죠. 대동강 맥주 축제. 우리 대동강 맥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맥주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 맡겼으니까. 깡을 먹어봐야 알잖아. Das Bier ist fantastisch. Das schmeckt wie zu Hause. 오, 독일 맥주 무슨 거? 사실 이제 맥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제 월급을 맥주로 줬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이제 월급을?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즐겼던 건데 사실 이 맥주는 노동주의이기도 하잖아요. 맞아.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한 잔 시원하게 먹고 탄산에 쫙. 청량지. 야 근데 맥주 축제 여는 거 보니까 통일이 빨리 되긴 돼야겠다. 저게 2016년에 그 대동강 맥주 축제가 절정을 이루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2, 3년간 대동강 맥주 축제가 못 열렸어요. 평양에선 한류 열풍인지 모르겠는데 맥주 마시는 문화가 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인들을 위한 호프집도 많이 생기고 저희 어머니도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상점에서는 물론이고 이제는 맥주를 사다가 집에서 친구들끼리 시원하게 마시는 문화가 많이 생겼어요. 맥주를 희진 씨 같은 분은 이제 병으로 마시잖아요. 진짜 북한의 서민들은 바라 맥주라고 있어요. 그 이제 사발로만 마셔요. 예, 그 대야에다 이렇게 놓고. 맥주가 대야에 있어요? 맥주를 그러니까 병에다 가져온 병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뒤로 몰래 빼돌리는 거예요. 야, 이게 날아갈 텐데. 그러니까. 그 날아간 맥주를 마셔야 진정한 술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마시면서. 탄산도 없는데. 저는 대동강 맥주를 조금 일찍 접했고 약간 은근히 유럽 쪽에 있는 맥주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 뭐 체코나 독일이나 어디서 약간 쌉싸름한. 예, 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혹시 드셔보신 분? 뭐 저는 2주 전에 중국 가서 마시고 왔습니다. 예? 미리 환호하는 거 자체.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 이제 거기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북한 식당이라든지 아니 중국 가게도 팔아요 이게요. 진짜요? 근데 방금 남현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대동강 맥주를 마셨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맥주는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나쁘게 말하면 싱거워요. 맞아요. 싱거운데 이 대동강 맥주는 이제 물론 유럽급의 이제 유럽의 에일 맥주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바디감이 있어요. 두꺼워, 무거워. 그래가지고 비교해봤을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맥주보다는 맛있어요. 에일이라고요? 에일 방식. 이제 우리는 주로 라거 방식을 먹고 그쪽은 이제 에일 방식을 먹고 있어요. 에일이야 하기에는 아니 그건 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사실 제가 북한에 있을 땐 대동강 맥주는 없었어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중국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가지고 뭐 이말저말 하면서 이제 대동강 맥주를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특이하다라고 그 정도였는데 제가 영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가지고 제 아는 친구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살았는데 할머니가 되게 그때 80세인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그 땡스기빙 때 초대돼가지고 갔는데 수제 맥주를 내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맥주를 내왔는데 그 맥주랑 북한 맥주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샀냐고 하니까 안 판대요. 자기가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할머니가 옛날에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 출신이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북한 맥주 약간 독일식 맥주다. 독일식이네.
말 된다. 저도 그 대동강 맥주를 북한에서 직접 들여와서 한 박스를 들여와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 취재원들이랑 이제 북한분 통해서 들어왔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한 박스 안에 한 10병 중에 한두 병은 꼭 약간 그러니까 품질이 에러인. 그래. 불량품이 좀 들어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맥주 맛의 중요한 요인은 두 개인데 이제 온도 처음에는 시원하게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탄산이 빠지지 않는 진공. 진공 상태. 근데 요게 진공 상태가 좀 잘해요. 약해서 한 10병 중에 한두 병 정도가 탄산이 빠져 있거나 아예 맛이 변질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동강 맥주를 먹어본 사람마다 다 맛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진짜 맛있다. 다 달라. 아이 별로던데 이게 대동강 맥주를 어디서 마시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어떤 걸 먹었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사실 진짜는 평양에 가서 대동강 맥주 축제할 때 그렇죠. 그 생으로 생맥주. 생으로 따른 대동강 생맥주가 이제 제일 맛있고 그게 맛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료가 좋다라고 북한이 자랑하는데 그 대동강 맥주의 주재료인 호프를 어디서 하냐면 백두산 일대에 삼지연 근처에서 호프를 재배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한 요맘때쯤이면 뭐 호프 꽃 따기 축제도 해요. 그 지역에서 신선한 호프 원료를 백두산 일대에서 재배한 쓰고 물을 대동강 상류에서 상류에 있는 상류물을 씁니다. 옛날에 우리 봉김선달에서 대동강물이 떠다 팔았잖아요. 그만큼 이 대동강 물이 깨끗하고 맑기로 유명하죠.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오리지널 사실 북한의 어떻게 보면 호비나 물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유럽 맥주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맥주는 물이 좋아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동강 물도 좋고. 그러니까 칭다오가 맥주로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칭다오 시내에 노산, 라오샨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광천수가 나요. 이걸 보고 독일인들이 여기다가 맥주 공장을 만들자 한 것이 이제 칭다오의 맥주의 유래인데 그러면 왜 대동강 맥주는 유럽 그 맛이 나냐? 비슷하나마 때는 2001년도였어요. 김정일 당시 아빠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가지고 발티땡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국민 맥주가 있거든요. 이걸 마셔본 거예요. 굉장히 잘 팔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공화국에서도 이런 맥주 한번 만들라가 된 건데 이 발티땡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그 유럽 최고 탑 너치의 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 맥주잖아. 이걸 갑자기 뚝딱 어떻게 북한이 만듭니까? 네. 그렇죠. 못 만든다 이거. 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일? 그 사람을 데려오거나 납치해 오거나. 납치야. 그러니까 납치가 제일 쉽고 아니 유학 기계를 가져오거나 정답. 마침 그때 17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셔 맥주라는 회사가 도산을 해가지고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이거 갖고 오라. 해가지고 공장 시스템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와 대박이다. 당신이 물량을 옮긴 컨테이너만 30대가 넘었다고. 영국에 있던 맥주 공장을 그대로 뜯어서 북한으로 갖고 와. 그걸 허락한 거고 저쪽에서는 한 거죠. 하는 거니까. 되게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게리 토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컨테이너 30대잖아요. 엄청 많은 양이잖아요. 북한이 가져간 게 뭐가 있냐면요. 플라스틱 컵도 있고 변기 뚜껑도 갖고 갔고 공장에 있던 건 다 들어가. 한기 뚜껑에 맥주 마서 무슨 관계가 있어? 거기 앉아서 명상을 해야 맥주를 어떻게 만들었지. 왜? 그래서 심지어 공장에서 이렇게 박아놓은 타일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고 원 수준으로 이해된다. 네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국가 산업인 거예요. 네. 맥주를 만드는 게 그렇죠. 맞아요. 국가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니 더군다나 최고 권력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맛이 없게 만들면 큰일이 나니까. 먹심. 우리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있어요. 어떻게? 맛있게 만들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면 맛있게 만들면 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가가 지정한 맥주가 맞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국가 장례 기간이잖아요. 김정일이 죽으면서도 내가 죽어도 대동강 맥주 공장은 멈추지 마라. 김정일이 죽었을 정도야? 때 모든 북한의 공공기관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맥주 공장. 공장만 계속 돌아갔어요. 신기하다. 북한에서 이제 대동강 맥주를 생산한 게 2002년 4월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책 사업이잖아요. 사실상 국책 사업이 되다 보니까 김정일이 관심을 갖고 자주 현지 지도를 하면서 답을 찾다고 합니다. 맥주 질을 계속 올려라. 그러니 뭐 최고 지도자가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그 지시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맥주 질이 결과적으로 좋아졌고요. 당시에 이제 조선중앙TV에 뭐라고 나왔냐면 드디어 이제 모든 인민들이
대동강 맥주를 마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로 모든 인민이 마실 수준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 이민들이 다 마실 수 있다가 방송에서 불어대고는 저는 이민이 아닙니까? 한 번도 마셔본 적 없어요. 화나셨어. 그지? 저는 진짜 지방 사람들 그 인민이 아니고 우린 정말 짐승이네요. 쟤는만 맥주를 시원히 마시고 짱구님 너무합니다. 근데 가라앉히라고. 기분 나쁘죠. 근데 이 맥주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명절날마다 투사 가족들, 영웅들, 최고인민의 대의원들 명절마다 선물 식품 박스란 거 있습니다. 선물 박스 주는데 그 사람들 집에 저거 아는 사람이 있어 가서 보면 이 대동강 맥주는 없더라고요. 다른 술들은 센 술들이 있는데 대동강 맥주는 없는데 저는 그 대동강 맥주를 북한에서는 전 인민들인데다가 포즈했다는 건 전 마셔도 못 보고 지금 한국에 와 있네요. 이렇게. 야. 진짜 지방에서는 이거는 뭐 송주건맛뿐 아니라 못 마십니다. 지역에서는 마시기 어렵죠. 네. 그걸 혹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맥주를. 몰래 근데는 몰래 그걸 뭐 못 마시죠. 장사하려고. 그거를 가져와도 아마 비싼 가격에 주고 팔려고 하고 이게 이동의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평양에서 나오기 위해서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는 게 더 빨라요. 대동강 맥주의 핵심 비밀이 병마개에 또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동강 맥주가 다 똑같은 대동강 맥주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는 수출용하고 내수용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거야? 그 달라요. 그거를 구별하는 게 병마개에 있어요. 오, 그러네. 다른 인쇄가 지금 북한이 2019년에 이 대동강이라는 명칭을 브랜드화해서 이 로고 상품 출원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수출용에는 저렇게 대동강이라는 영문도 쓰여 있고 또 지금 소체가 굉장히 북한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수출용으로 지금 만든 거고. 멋있네. 네, 내수용은 그림만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병마개에도 또 알 수도 있지만 이 수출용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들고 또 중국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라벨지에 중국어가 붙어 있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수출용과 내수용이 다른데 병마개가 핵심이죠. 예, 그래서 그 안에 바킹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맞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신기하네. 근데 앞서서 그 대동강 맥주 아까 전시대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 숫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2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던데. 그래요? 네. 근데 2번이 있다는 건 1번도 있다는 이야기고 네, 3번이나 맞습니다. 4번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동강 맥주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7가지예요. 맛이 7가지? 네. 그래서 1번 맥주는 메가가 100%, 2번 맥주는 메가가 70%, 흰쌀이 30. 쌀이 들어간다고? 3번은 메가 50, 흰쌀 50. 4번은 메가가 30, 흰쌀 70. 5번은 흰쌀 100이고 또 6번, 7번은 평양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맥주기도 한데요. 흑맥주. 그리고 6번 맥주는 되게 커피 맛이 진한 흑맥주고 7번은 부드러운 초콜릿 맛의 흑맥주. 원래 이제 호흡을 태워가지고 쓰는 건데. 자, 근데 이 대동강 맥주 참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야, 진짜 마시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얘기하면 너무 세게 나거든요. 근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대동강 맥주 좀 마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머, 우리 원신 장군님.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설마 내 내용을 특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대동강 맥주를 양동이채 준비를 했습니다. 양동이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또 한가위 아닙니까? 그래서 내는 명절 선물로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진짜요? 아 오늘 마음 맥주 한번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한 병? 진짜 얼음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기. 손이 이렇게 작아요. 한 병? 한 병이라고? 얼음이 시원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맛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맛봐? 오늘은 미치겠네. 맛을 한번 보죠. 얼음 좀 내려놓으시죠. 네. 얼음 좀 내려놓으시죠. 네. 아 요건 제 잔입니다. 얼음통이 아닙니다. 장군님, 대동강 맥주는 8대1로 따라야 맛이 나는 거 아시죠? 오케이. 아 좋다. 좋아요. 그대로 가는 거야. 김정은이 술 따르는 거 처음 봐. 이런 날도 오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너무 이상해 지금. 오른쪽으로 해서 알아요? 네, 한 잔씩. 2번이야 2번. 자, 전달. 전달. 뭐 시원하네. 됐어요. 자, 오, 맥주 시원하다, 냄새 이거. 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네, 이 가을에 이렇게 같이 한잔할 수 있는데 부디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 대동강 맥주가 자유롭게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남북 통일을 위하여. 맛있다. 제대로네. 오, 제대로다 이거. 똑같네요. 맛있다. 좋네요. 좋은데. 부드러우면서도 맛있네 이거. 와, 술쟁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끝에 피니시라고 그러는데 목 넘김이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아주 깔끔하게. 지금 송중 엄마는 사실 북에서는 잘 못 드셔봤잖아요. 못 마셔봤죠. 지금 어떠세요? 한국에서 대동강 맥주. 한국에서 처음에 대동강맥주 아까는 막 밋밋하다 하면 뭐랄까 이 느낌을 뭐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건 제대로네요 완전. 전 진짜 이제 이 맥주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김정일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대동강 맥주 이제 품질 개량 사업을 계속했거든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대동강 맥주 맛 개량 사업을 해서 지금 요즘 이 맥주 트렌드가 풍미를 증진시키는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확실히 예전 시대 대동강 맥주보다 풍미가 훨씬 더 향상된 것 같아요. 쉽게 해서 맥주 만드는 기술이 좀 늘은 거예요. 늘은 거죠. 풍미가 좋아졌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 북한을 대표하는 맥주를 마셔봤다면 우리의 그 이슬이 또 있잖아요. 처음이 두꺼비 이런 것처럼 북한에도 어떻게 보면 북한에도 대표하는 소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20, 30대들의 그 술 문화가 좀 변하면서 뭐 수제 맥주도 생기고 수입 맥주도 많이 먹고 또 와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코로나 시기 때 또 붐이 일어서 와인은 이제 편의점에서 굉장히 주력 상품으로 파는 그런 이제 문화도 생겼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의 음료라고 하면 그럼. 서민의 그 고단한 삶을 달래줬던 소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소주 브랜드에서 대명사인 그 한 회사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무려 100년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6.25 전쟁 이전부터 어떤 소주의 역사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주 중에서도 이제 소주가 붙는 그런 어떤 술들이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 북한에도 소주 문화가 있지 않을까, 전통 소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야 뭐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조선에도 소주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없어도 소주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 위해서 만든 소주가 있다는데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평양 소주를 공개합니다. 한 잔만 마셔도 해롱해롱 바로 평양 소주입니다. 평양 소주입니다. 대박이다. 진짜인가? 맞아. 저게 제일 많지. 평양 소주.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국주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마시는 술이 되어야 한다고 대중화된 술 가운데서 평양 서주만한 것이 없다고 하시며 평양 서주를 우리나라의 국주로 정하도록 해주시었습니다. 국주? 네, 여러 가지 술들을 많이 마셔봤는데 이 평양 소주가 이게 마신 후에 머리 아픔도 없고 이차 깨끗해지고요. 어쨌든 그 좌우간 이 평양 소주만한 술이 없습니다. 와, 영구와 요.
북한의 국주. 소주. 네, 방금 이름에서도 딱 드러나죠. 평양이 붙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술에 국주라 하면 평양 정도는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어디서 생산되냐면 바로 평양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것도 대동강 식료 공장에서 평양 소주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북한에서 널리 유통되는 소주들은 대부분 다 이 평양에 있는 대동강 식료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2015년에 평양 소주를 북한 정권이 대대적으로 알리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나라 국자를 써서 나라의 소주다라고 해서 평양 소주를 국주로 지정했고 유럽에서 어떤 그 지정되는 상품들 뭐 로얄이 붙든지 그렇죠. 메알이 붙든지 네네네. 북한에서는 평양이 붙으면 이제 그런 평양. 그렇죠.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해. 이게 야 무슨 재료로 저렇게 만드는 거지? 저희도 궁금해. 오늘 그것도 마셔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너무하네. 닭발 없으면 이건 안 됩니다. 북한은 닭발이 네. 닭발이 있어야 됩니까? 김치 있어야죠. 아니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앞에다 두고 못 먹는데 저거 마셔보신 분 있어요? 예, 저 북한에 있을 때 그냥 역시 평양 사람. 평양 소주는 당연히 저희가 한 번쯤은 마셔볼 수 있었던 게 저는 어렸으니까 아빠가 마시면 몸이 소독이 된다고 해서 맞아. 해 먹을 때 이럴 때. 네 그럴 때 마셨었는데 되게 세요. 도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마시면 목부터 막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소주를 처음 먹어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물이지. 물인 줄 알았어요. 물에다가 알코올을 살짝 그냥 이런 맛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소주를 마시면 벌써 빨리 취하고 다음날 머리가 근데 너무 아파요. 평양 소주. 저는 평양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마셔봤는데 이건 인정해요. 전통적으로 소주는 북한이 유명해요. 아 진짜요? 소주는 북한, 남한은 탁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땡, 두꺼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본사가 평안도였어요. 그래? 평안도였다가 이제 그 6.25 동란 때 이제 평안도에 있던 본사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진땡 회사의 마스코트가 원숭이였거든요. 북한에서는 원숭이가 약간 영민한 동물이라고 해서 근데 남한에서는 약간 원숭이가 교활하다고 해서 원숭이를 빼고 두꺼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때 소주를 만든 곳이 중동 지역이었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 소주를 이제 증류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라크라고 했어요. 아라크가 그 중동 말로 땀방울이거든요. 땀방울. 똑똑똑 떨어지니까 지금도 개성 소주는 아락 소주라고 해요. 아락 소주. 증류인 거야, 그때는. 증류를 하면 이제 그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그게 모이거든요. 그게 이제 소주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락.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정말 우리나라 전통 증류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평양 소주를 갖고 있는 건 정말 자랑으로 생각해도 돼요. 저 이제 주종 소리나 소리 25도라고 한국 술이 맹물이라죠. 저도 그건 느낀단 말입니다. 저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술을 마시라 소주 마시라 소주 다 해가지고 일단 마셔보자 했는데 저는 맹물을 주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세상 이거 왜 이딴 술을 주는가? 이거 너무하다. 제 기준에 술이 너무 약해서 마시기 시작한 게 마신 병 딱 쓰니까 정확히 15병 딱 시하나. 정확히 15병 딱 시하나. 앉은 자리에서 저 진짜 앉은 자리에서 술 15병 마셨어요. 소주를요? 소주를. 소주 15병. 너무 맹물이 돼가 저 술 북한에서 술 만든단 말입니다. 술 만들면 25도라 왠가에 안 마십니다. 40% 50%짜리들. 여러분 이제 그런 술잔도 아니고 사발에다 놓고 사발로. 끓로 마시고는 또 소금 매알 턱 집어고 오늘 주정이 좀 있군 이렇게 이 정도. 아주 그냥 북한에서 북한이 여자 지상렬 내려오는 아닙니다. 나는 마셔봤잖아. 최고야. 근데 어머니 북한에서 원래 술 여자들이 못 마시잖아요. 야, 그거 어느 구명 내는 소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술 마시는 북한 여자를 처음 봐가지고. 아니 북한에서 그럼 여자분들은 술을 잘 못 마시는? 술 마시는 여자를 일단 동네에서 그만 가만 안 둬요. 되게 안 좋게 봐요 이미지를. 평양이니까 그죠. 우리는 여자들이 술 평양하고 지방하고 다른 게 그거야. 저희들은 전기도 없지. 뭐 한국처럼 오락시설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여자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술로 푼단 말입니다. 술 한 잔씩 똥 마시고 소금 매알 딱 찍어 먹어. 동네 안까들이 모여서 동네 안까지 왜 드셔요? 술 마시고 안주가 없으니까 한국처럼 안주가 우리는 닥치는 대로란 말입니다. 제일 좋은 안주가 소금이란 말입니다. 소금도 덜 소금 이만한 거 입에 다 넣고 굴들 구부리면
그렇게 딱 앉아서 야 아무개나 누기 돼지 새끼 낳았다는데 우리 한 마리 주라 뭐 이런 수다로 장마당이란 말입니다. 술 자석에서. 근데 남자들 앞에서 마시는 건 좀 많이 상가하죠. 남자들 앞에서 술 마시는 거는 저 무슨 안깔가 저렇게 도덕이 없나 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실 남북 간에 뭔가 좀 술도 미묘한 약간 도수 같은 걸로 좀 미묘한 신경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있을 것 같아. 네, 해외에서나 이런 우리 소주랑 북한 소주랑 혹시 뭐 이런 신경전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양 소주가 국주로 지정되기 전에 2008년인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적이 있었고 초장에는 괜찮았어요.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관에 문제가 생겼고요. 또 다른 한편은 그 특별 관세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남한 소주보다 박스당 $10가 비싸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우리 소주만 남았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2018년인가요? 그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내놓는 술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문배주 내놓고 막 이랬었는데 2018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에서 한라산 소주,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평양 소주를 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자, 일단 술이란 건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조주가 있고 증류주가 있습니다. 양조주는 맥주, 와인, 포도주죠. 이걸 끓여요. 증류를 해가지고 똑똑똑 받는 것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에탄올 알코올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 참 땡땡, 처음 땡땡, 뭐 한라 땡 소주도 그렇고 이거는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뭐든지 다 끓여요. 고구마, 타피오카 등등. 감자 다 끓여. 그러니까 정말 99.99%의 주정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주정. 에탄올 알코올의 힘 빼고 주정이 빼가지면 여기다가 물을 타요. 희석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저도 마셔봤거든요. 희석을 시키면은 아무 맛이 없어요. 거의 맛이 없어요. 무맛이야. 안 팔리잖아. 여기에 각종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감미료를 처음에는 사카린을 넣었다가 이제 사카린이 몸에 안 좋다는 소리 들어가서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렇지도 감미료가 않은데. 들어가고 올리고당. 그래서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 맛 소주 무슨 맛 소주가 그 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땡 소주, 참땡땡 이거는 99.9%의 에탄올에 물탄 희석식 소주고 평양 소주는 전통 우리 방식으로 만든 전통 소주. 이건 인정. 근데 남한에 와서 되게 좋았던 게 서울에 있어도 제주도 한라 소주 마실 수 있고 다 각 지역의 술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평양 사람 평양 소주 마시고 뭐 지방 사람은 뭐 소금에다 농태기 마시고 이렇게 저희는 너무 다르다는 거를 해외 나가서야 알게 됐어요. 아니 이제 지방에서는 그나마 공장에서 나오는 술이 딱 한 번 줄 때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뭐 국경절, 당창원 기념일, 추석. 하루에 한 세대 딱 한 병씩 줍니다. 그거 정확히 25도짜리 공장 술을 주는데 그거나 진짜 배급처럼 주는 게 공장 술이지. 그 외에는 인민들이 마음대로 소주처럼 한국처럼 무슨 마음대로 이렇게 마시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평양 소주 한 병을 구해왔어요. 네. 와 이건 진짜 나도 한 입 달라. 이거 하겠네요. 아이 맛을 모르니까. 아이 맛을 모르니까. 아이. 먹어본 적이 아예 없어. 너 소주를 보고 봤어요. 달라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 평양 소주로 아까운 거 개우 비싸게 싸왔는데 동네 사람들과 노나 마십니까? 절대로 안 마십니다. 혼자서 집에서 마십니다. 마을에서 인민들이 마시는 술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술이요? 인민들이 마시는 술이 과연 뭘까요? 남조선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인민들이 마시는 술? 네, 인민들이 마시는 술이 따로 있습니다. 인민주. 북한에서는 일명 농택이라고. 농택이? 북한에서는 일명 농택이라고. 농택이. 우리 농태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 개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집집마다. 집에서 동네 아마 10집에 한 집씩은 다 술집입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진정한 인민주는 뭐 국주는 솔직히 농택이라고 농택이? 말을 쓰는 네, 거죠. 우리는 보통 원주는 40% 이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보통 만주는 민주는 25%. 그 아래에서 파면 그 집에 안 갑니다. 하루에 정말 제일 많이 파는 게 50kg 이상 판 적도 있습니다. 저 집에서. 아니 이번에 뭐 직접 만들어 보셨대요 농태기를? 정말요? 술도 만들. 안녕하십니까, 최성직입니다. 저 오늘 좀 특별한 방송을 하려고요. 아 농택이. 이게 농택이. 옥수수 가루는 꼭 끓는 물에다가 반죽을 해야 다 마지막까지 익습니다. 진짜 막걸리 같이 만드네 누룩까지.
쪄야 돼요. 막걸리도 저렇게 만드나요? 이렇게 한번 찢어. 저것도 맛있겠다. 진짜 저게 맛있겠다. 다 넣고 잘 젖어줍니다. 이렇게. 막걸리 아니야? 와, 신기해. 이게 지금 이 물방울들이 있으니까 이게 술입니다. 저게 술이라고? 아, 끓여가지고요? 이게 증류주네요, 그 농태가? 몇 도? 몇 도죠? 도수는 그때 금방 뽑아서 원주는 한 50도 되더라고요. 50도? 네. 저 사실은 술을 약간 태웠습니다. 아, 태웠어요? 불 조절을 잘 못하고 북한에는 나무로 한 가지 두 가지 하면 불 조절을 한단 가스 말이에요. 뿌리니까. 근데 이거는 가스 건너니 가스 이걸로 하니까 불 조절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오랜만에 자력갱생 발휘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력갱생 발휘하니까 말이야. 그 이제 농태기도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맛집이 있어요. 농태기 맛집. 엄마처럼 좋게 태우면 그 집에 당날 다시 안 가요. 태우는 냄새 지독합니다. 네, 그 술 타는 냄새가 정말 심리학에서 나요. 이게 술 익는 냄새가 아니라 술 타는 타는 냄새. 냄새가 진짜 고약해요. 근데 술을 이제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생계를 유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동네마다 다 있어요. 몇 집에 건너 하나씩. 저희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이제 술을 만드셨는데 뽑는 날에는 저희 할머니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왜냐하면 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술 깡치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지게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깡치를 사가요. 그럼 그게 고난행군 때 어떻게 쓰였냐면요. 그걸로 밥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된장을 만들어 먹고. 우와.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할머니는 안 드셨고 할머니가 한 게 줬어요. 돼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술 깡치를 돼지한테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가 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는 풀 먹고 자란 돼지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저희가 돼지고기도 와인 숙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냥 자랄 때부터 돼지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술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제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고난행군 때 북한에서 술은 되게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거예요. 살기 위해. 옛날에는 사실 우리도 집에서 술 담가 먹었는데 이게 이제 곡식이 들어가잖아요. 식량 부족 맞아요. 네, 맞아요. 하니까 나라에서 이제 금지를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하고 가난한 집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술찌개면 얻어서 그걸 먹고 애들을 먹여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아침에 취해서 학교에 맞아요. 어찌됐건 이 평양 소주도 그렇고 농태기도 그렇고 주로 이제 옥수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하고 이제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소위 이제 옥수수가 많이 나고 또 그게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주로 이제 술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옥수수가 조식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든 거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그래 아무리 말해도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만드는 거 좀 가지고 왔어요. 만드는 거 좀 가지고 왔어요. 농태기? 농태기. 잠깐 신문이 노동신문 아니에요? 노동신문. 잠깐 신문이 노동신문 아니에요? 노동신문. 야, 반역이야 저거. 북한에서 이미 총살당했어요. 북한 노동신문.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거? 만약에 이거 북한에서 이렇게 싸면 어떻게 돼요? 저는 정치범 소시오 바로. 이미 용장이 없지. 송살입니다. 북한에 노동신문이 오면 네네. 거기 뭐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 이렇게 사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딱 잘라가지고 잘 좋은 종이로 싸가지고 갖다 기관에 바쳐야 돼요. 맞아. 아니, 저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어이구야. 북한에서 보던 건가? 저도 북한에서 아까 근데 언니는 저걸 어디서 봤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어디에서 스크랩을 해둬서 이렇게 펀칭이 돼 있대요. 공간 같은 데서 기관에서 저 그거예요. 지금. 지하철 타면 걸어놓거든요. 거기다 박아놨던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냐. 버리는 거예요? 북한 쓰레기가 어디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에서 해리포터가 보물도 많이 그러면은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그 신문을 가지시고 저 술 한 병 주세요. 그 신문을 가지시고 저 술 한 병 주세요. 교수님 이렇게 오, 좋은 노래다. 아니 교환합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정말 귀한 게 10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일면에 있죠. 예. 뒷면에 김정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그러네. 3부자가 다 있는데. 우와, 이게 정말 귀하다. 그냥 노동신문이 아니에요. 가족 사진이구만. 정말 이거는 제가 사람마다 아니 집에 이런 게 많아요? 또 있어? 집에 이렇게 많냐고. 한 4장이 있는데 그럼 술 5병 내놔야 되겠네. 손주 어머니 집에 가시겠는데. 야. 요거 지금 주종 맞춘기니까 한번 냄새라도 맡아볼까요, 냄새? 네. 장군님 비싼 술만 마시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이민들이 만드는 농태기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내래 이런 이민들이 마시는 술을 내가 먹어도 될지 모르겠구만. 지금 도수가 한 50도? 아 그렇게 못 됩니다. 이거 이 속에서 약할 겁니다. 탕 냄새가. 내 말하는 거 술이 탔다고. 색깔은 진짜 딱. 줘봐. 와, 색깔은. 색깔은 진짜 딱 저기네. 맑아요. 소주네. 야, 다들 야, 이게 데킬라랑 진짜요? 어떤 냄새 나지 마. 탄내는 나는데 괜찮아요. 오, 딴 안 해. 이게 선생님, 탄 저기 냄새라고 한번 하는데요. 이게 그 위스키로 이야기하면 스모키 향이라고. 스모키 향이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투머치 스모크. 그리고 그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집집마다 주정계가 없어요. 술 도수를 재는 주정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밀주가 딱 나오면 그거를 신문지게 맞아. 사진 없는 쪽을 찢어가지고 그 술에다 담궈가지고 성냥으로 불을 딱 붙여봐요. 그러면은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순서로. 그러면 파란불은 엄청 센 거고 빨간불은 그거보다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25도를 맞추는 거죠. 신기하다. 그리고 그 사실 우리가 집집마다 괜찮은데? 주정계가 없어요. 사진 없는 쪽을 찢어가지고. 이거이 그래도 굉장히 이 술 맛이 우리 인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마지막에 숯불갈비 맛이 살짝 납니다. 마지막에 숯불갈비 맛이 살짝 납니다. 그래가지고 안주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기가 막히네. 소주와 숯불갈비 두 개를 콜라보한 맛. 안주가 필요 없이. 안주기 아끼네. 자, 지금까지 이제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동강 맥주, 또 미국까지 진출했던, 야, 이건 처음 알았네요. 북한 이제 평양 소주. 그러네. 그리고 서민들의 술 농태기. 야, 저는 이만갑에 지금 합류한 뒤에 가장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이 술을 어디 가서 먹어보겠습니까? 맞아요. 맞네. 북한에서 오신 분이 직접 만든 수제 소주를 지금 먹어본 건데. 자, 그런데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 축제처럼 이제 차기 어떤 그 주류 관광 상품으로 이제 밀고 있는 게 또 있는지 대동강 맥주만 하나 가지고 이제 밀기에는 좀 그렇죠. 약하지 않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다시 대동 술지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요즘 새롭게 미는 주종이 있습니다. 바로 위스키입니다. 이 대동강 맥주 축제처럼 북한에서 위스키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북한이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세계 이제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레어템, 희귀템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정체는 3.1포 위스키. 3.1포 위스키. 예. 3.1포? 그 중에서도 이 조니 땡땡 시리즈 위스키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 야, 이게. 야, 이건 너무 비싸다. 아니다. 병이 똑같네. 그리고 그러시구나. 색상이랑. 붙여진 이 스티커의 색상도 이제 두 종류로 나뉜 것. 병의 어떤 재밌다. 색깔, 병의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죠. 이 위스키, 3.1포 위스키를 만드는 공장 역시 1980년대에 이미 평양 내에서 신시가지로 조성된 평양 통일거리에 양주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여행 전문사 측에서도 네. 3.1포 위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아직 숙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맛은 괜찮다라고 자평할 정도고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오크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오크통은 또 중국에서 나름의 이 최상급 오크통을 들여온다고 합니다. 엄청 중요한데요, 오크통이. 근데 사실 뭐 위스키를 만든다고 하지만 진짜를 모방한 짝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또 저거 위스키 외에도 워드카라고 또 있습니다. 워드카요? 이 워드카, 네. 이게 어딜까? 워드카. 러시아에 보드카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드카와 같은 걸로 만든다고 봐야 되는데 까지. 네, 이게 워드카라고 되어 있는데 주 원료가 강냉이고 40도. 40도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간부들이 먹는다는 그 술 중에 하나죠. 거의 뭐 제가 보기엔 증류를 여러 번 해가지고 거의 그 원액 에탄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 근데 나름 그 술 준 전문가로서 위스키를 만드는 그 조건, 기후라든지 이 토양, 이 북한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 기대가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추워야 돼요. 추워야 되고 의외로 습도가 높아야 돼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도가 높아서 추워요. 습도가 왜 높아야 되냐면 오크통 얘기했었잖아요. 네. 만약 건조하다 그러면 증발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야지 이게 증발이 안 돼. 춥고 습도 높고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러네. 사실 저는 그 해외 북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접해보면은 위스키는 없었거든요. 명품 술 같은 건 없나요? 북한에?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있습니까? 김정은의 픽 북한술 넘버 3. 오늘 여기서 북한술 한번 완판 신화를 한번 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명품 술. 북한술 넘버 3. 이 술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배주로도 유명한 술인데 이 술이 뭔지 맞추신 분에게 내래 상을 주겠습니다. 이술 주나요? 제 기억에는 약간 고려 인삼주 이런 쪽 아니었을까요? 그게 전통. 이게 아니었을까요? 건강을 생각해서. 쓰진 않았을 아까 거예요. 전에 와인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역 특산술. 김정일 위원장이 혈통을 강조하니까 백두산 들쭉술. 백두산 들쭉술. 설마. 진짜? 들쭉술? 백두산 들쭉술. 정답입니다. 백두산 들쭉술. 정답입니다. 요거이 그 들쭉술인데. 지혜지야 근데. 요거 이제 백두산 우리 들쭉술. 그리고 요거는 우리 남조선 DMZ에서 만든 들쭉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야, 저거 남한 거예요? 이거는 남한 겁니다. 진짜로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진짜. 베를리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셨대요. 유명한데. 아니 왜 북한 김정은이 왜 남할권을 줘요? 북한에 가져야지. 저도 거기 못 가요. 저도 거기 못 가요. 가야 가죠. 저도 거기 못 가요. 색깔이 다른데? 야, 진짜 예쁘다. 너무 잠깐만요. 보여줘, 보여줘. 야, 잘 만들었다. 이게 때깔 봐라. 디자인 일을 38도에 했네. 심지어 또. 아니, 근데 색깔이 되게 예쁜 꼬냑 같은 느낌이네요. 명도 예쁘다. 브랜드 같은 거. 멋있네요. 경찰도 없어 거기는. 포천에서 색깔 만든다. 진짜 주십시오. 다 주고. 빨리 주세요. 이럴까봐. 아주 술 욕심들이 많아요. 대박이다. 아, 진짜 좋네요. 예, 저도 저거 한번 저 고성에서 한번 사왔었는데 북한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았어요. 북한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았어요. 북한에서 가져온 거라고 이거 그러고요. 이렇게 예쁘게 못 만들어요. 들쭉술에도 이 남한 들쭉술이 있고 북한 들쭉술이 있다. 처음 라는 건데 북한 건 줄 알았는데. 양강도에서 특히 이 백두산 들쭉이 명품으로 통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삼지연 들쭉 공장에서 만드는 북한의 대표 명품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을 비롯해서 그 자강도하고 양강도 지역에 주로 나는 이 과일인데 블루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앵두 크기의 블루베리인데 뭐 천연 재료로 그렇게 담근 술이라고 볼 수가. 사실은 아까 제가 그 휴게 시간에 물어봤어요. 수혜 씨한테. 수혜 씨한테 이 많은 술 중에 뭘 제일 많이 팔아봤냐 식당에서 북한 식당에서. 그러니까 대동강 맥주하고 이 들쭉술을 가장 많이 팔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외 북한 식당에 가면 대동강 맥주 못지않게 많이들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술이 바로 이 백두산 들쭉술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조선 10대 명산주의 하나라고 홍보를 해요. 남자가 마시면
신선이 되고 여자가 마시면 선녀가 된다. 전설이 있을 정도로 북한 내에서 뭐 명술로 통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이게 좋은 술이라고 해도 음주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라는 경고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백두산 들쭉술이나 북한에서 선전하는 이 명품 술에는 효능이 뒤에 적혀 있어요. 류마티즘 관절염에 맞아요. 그러니까 효능이 보이니까. 약간 약술 이렇게 좀 선전을 해서 그 점이 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들쭉이 뭐냐면은 고구려 때 병사들이 이걸 따먹으면은 갑자기 힘이 없다가도 힘이 나더라. 그래서 들에서 나는 죽이다 해서 들쭉이거든요. 그래서 그 들죽으로 만든 술이 무엇인가 해서 가서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분자라고 생각하면 복분자라고 되겠네. 생각하면 열매를 하는 거라고. 열매예요. 떨기 열매, 떨기나. 저 고향이 양강도지 않습니까? 양강도에서 나니까 저 이 들쭉술을 먹어봤단 말입니다. 정말 향이 기막힙니다, 이 향이. 그리고 맛이 너무 좋고. 실제로 4년 동안 저거를 마셨어? 아니 마셔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거의 한 몇백 병은 팔았을 거예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오면 그 멘트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뭐라고 했어? 이제 처음에 이제 남성분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곱게 차려입고 안녕하십니까? 평양식당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파는 들쭉술 한번 드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건네봐요.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김지 기자님처럼 먹어야지. 그래서 깔짝깔짝 물는 거야. 네, 그러면 꼭 그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불입니다.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이러면 이제 저희가 그래도 언제 저희 평양 처녀들이 따라주는 술 드셔보시겠습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사요. 그러면 남성분들이 뭐 그렇게 쪼졸하십니까? 이렇게 슬슬 들고요. 근데 이제 김진 기자님처럼 정말 예, 하나 가져오세요. 예, 하나 가져오세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뜯으면서 이제 오거든요. 딱 오는 순간에 탁 따거든요. 그러고 팔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들쭉술이 너무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떨어져요, 제가. 그렇지. 재고가. 어떻게? 북한 식당에서 불법을 저질러요. 불법이요? 만든다. 네, 짝퉁 들쭉술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짝퉁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복분자술. 우리나라 거. 복분자술. 우리나라 거잖아요.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복분자술을 싹 짜 쓸어온 거예요. 그 증류주를 이제 따로 파는 그렇지. 그거를 도수를 도수 맞춰가지고 앉아서 병 어디까지 채워놓고 복분자술 얼마만큼 채워놓으라고 이제 이렇게 섞어서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연한 보라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복분자술은 연한 빨간색이. 그렇지.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너 이거 이상한 술 가져. 이거 들쭉술 가져. 저희 지금 새로 가져와서 숙성이 덜 돼서 그런다. 그러고 이거 얼마야? 원래 가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팔았거든요. 이야, 캄보디아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 복분자에다가 보드카 탄 거 먹고 온 거야. 우리나라에 몇 년 전까지 이제 마트에서 팔던 술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몰래 한 잔씩 먹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캡틴 땡이라는 하는 술이 있는데 이게 21세기 들어와서는 거의 안 먹거든요. 밖에서 팔린 적은 없대. 근데 매출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누가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를 단종시켰어요. 왜냐면 이게 가짜 위스키의 재료가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단종을 시켰어요. 사는 사람은 없는데 매출은 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민들이 어딜 가도 술을 제조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자력 갱생의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라고 진짜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장군님 당당하시다. 당당하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론을 내가 잠재우기 위해서 또 술 한 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 백두산 들쭉주와 함께 우리 북조선에서 가장 명주로 또 인정받고 있는 거죠. 뭐야? 이 세계 대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효능까지 인정받은 바로 세계 대회? 개성고려 인삼술 솔. 케이스 이쁘다.
이건 근데 진짜 북한에서 꽤 화려한 술입니다. 바로 요건데 지금까지는 뭐 이제 평양 이북 쪽에서 생산됐다면 이거는 개성에서 생산되는 게 맞습니다. 주종은 리큐르, 그다음에 도수가 40도, 인삼 에키스, 쌀, 옥수수를 원료로 하고 있고 북한이 선전하는 바로는 독일, 불가리아 등 국제 상품 전람회 및 품평회에서 총 7차례 금메달의 영예를 아는 바 있다라고 금메달을 수상한 그 연도까지 다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 수상 실력이 지금까지 나왔던 술 중에서 가장 화려한 술이에요. 네. 이 술병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개성 고려 인삼으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재밌는 거는 효능이에요. 이걸 마시면 식욕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빨리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원기를 보충해주는 건강술이다. 자, 한번 열어주시죠. 이게 지금 테이프로 막아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오늘 제가 신문 이것 때문에 개봉해서 한 잔씩 마셔보세요. 살살 포장지 찢어지지 않고 살살. 야, 인사 엄청 제대로 한 뿌리 들어. 야, 인사 엄청 제대로 한 뿌리 들어. 야, 인사 엄청 제대로 한 뿌리 들었네. 이거 진짜 인삼이에요? 네, 맞아요. 인삼. 저도 지금까지 수집하면서 병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한번 따보도록 해요. 그래도 될까요? 귀한 거 따시네요. 귀한 거. 대박이다, 이건. 네, 한번 따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헛도네요, 진짜. 그냥 제가 따드릴게요. 주세요. 제가 진짜 안 따지는데요? 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여기 전문가. 안 달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따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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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는데. 안 따지는데. 뭐가 안 따져요, 그치? 이 사람. 자, 찬준 이 고려 인삼 향이 확 나네요, 진짜. 인삼주. 향이 굉장히. 이게 약간 집에서 담는 더덕주 인삼주 냄새가 확 나네. 저도 한 잔. 조금만 색깔. 색깔 봐. 향이 너무 좋다. 이건 색깔을 보기 위해서. 저기요. 색깔 보세요. 와, 이게. 너무 이쁘다. 야, 이건 거의 색깔이 위스키 색깔이 나오네. 위스키의 깊은 이 색깔이 배어나오는데. 오늘 녹화 날 우리 김정민 씨의 생일입니다. 고요태 영원하시고요. 야, 코요태 이만갑 영원하라. 생일 축하합니다. 마태도 마스터 같아. 되게 멋있어요. 와, 세다. 오, 온도나. 이 냄새만 맡아도 센데요. 진짜 와, 그 향보다 목 넘김이 빡빡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삼 향이 어마어마하게 배어 향이 있네요. 완전 세다. 집에서 담근 인삼주 맛. 북한의 명주라서 그런지 향도 아주 좋고 최고급. 이제 리만감에서 특별히 공개하는 김정은 픽 북한술 넘버원. 이겁니다. 손목 돌리는 거.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눈부시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손목 돌리는 거.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눈부시지 않습니까? 손목 돌리는 거.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눈부시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바로 이걸 바로 실제 순금이 들어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네. 이름하여 금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역시 효능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뭐예요? 있어요? 만병통치약이네. 이 술은 피로를 풀어주고 진정, 안정, 미용, 로화 방지, 내장계통 질병, 성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술이 아마 제가 네. 지금까지 입수한 술 중에 그래도 가장 비싼 술인데 중국에서 구했는데 사실 판매 가격은 더 높아요. 1,000위엔 정도. 1,000위엔. 한국 돈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유명해요? 네네. 20만 원. 잠깐 저희 식당에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저 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저게 금술이잖아요. 맥기 아니야?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금술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금술이 좋아지는 술을 감정 사이지 그럼. 이거 말고도 기상천외한 술이 참 많죠. 네, 제가 꼽았던 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술 바로 동물원에서 제조된다는 술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원에서 제조된다는 술이 있습니다. 동물원? 바로 곰뼈 술이 있습니다. 곰뼈 술. 뭔 줄 알았어. 네, 제가 많이 파는 술. 네, 곰뼈 술. 곰뼈가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곰뼈, 뭐 호랑이 뼈 실제로 들어간다고. 진짜가? 아니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 뭐 설렁탕집에서도 맞네. 설렁요. 맞네. 그래서 우리 북조선의 자랑 또? 이 두 술을 준비해봤습니다. 요거이 곰뼈 그 술, 요거이 범뼈. 네. 곰뼈, 범뼈. 발음이 어려워요. 여기에 중앙동물원이 적혀 있습니다. 진짜 동물. 네.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서도 팔고 유럽에서도 팔았잖아요. 근데 네. 저 술을 북한에서 약술이라고 엄청 광고를 하는데 마시면 류마티스에 그렇게 좋대요. 관절염. 관절염에? 네, 관절염에. 근데 실제로 한국 손님들이 마셔보고 리뷰를 하시는데 너무 비려서 못 마시겠다. 그럼 진짜 들어가긴 한 거네 뼈가. 위원장 왜요? 이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뒤쪽을 봤더니 한 번에 20ml씩 물 20ml를 타서 끼니 전에 흔들어서 한 30일 정도 마시면은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네, 약술. 네. 약술. 적어져 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북한의 곰하고 호랑이가 얼마나 있겠는지 저 술을 계속 만들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동물원에 가서 뭐 그런 건 본 적 있어요. 뭐 상어 이빨로 이렇게 목걸이 된 기념품 팔고 뭐 이런 건 본 적이 있는데 뼈를 가지고 술을 담근다? 그것도 동물원에서? 야, 호랑이 뼈는 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호랑이 공식적으로 멸종했어요 한반도에서.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저런 술들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북한 사람이 마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마셔본 적이 있으시냐고. 없어요,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송중 어머니? 저는 처음 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곰뼈 뭐 무슨 하는데 범뼈 술이 있다 해서 제가 아이고 외정 때 없어진 호랑이를 먹지. 그러니까 저희 회사 관광 회사다 보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만 팔았거든요. 그때 봤어요. 근데 저게 이제 북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술은 아니고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이제 파는 술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동물원 자체도 없애야 된다 이제는. 그런 저도 뭐 사실은 동물원 폐지론자 중에 하나인데 저런 술을 해외에다 유통시키면 저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범뼈 술 가지고 놀랄 게 아닌 게 더 크고 기상천외한 범뼈 술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야, 이 정도면 신선. 호랑이를 한 2마리를 때려서. 네, 이게 거의 만병통치약을 넘어서는데 아픔을 멈추고 다리 힘을 세게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아픔, 걷기 힘들 때 힘을 얻는 데 쓴다. 요거 이렇게 쓰여 있죠. 네. 제가 이 북한의 지금 모든 술의 효능을 보면요. 얼마나 노동을 많이 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다 류마티스가 들어가 있어요. 다 수료를 못 하니까. 아니 근데 술의 효능을 보니까 아편의 효능이야. 북유럽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자동차 회사가 원래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회사인데 항공기 엔진을 만들다 이제 자동차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슬로건을 뭐라고 달았냐면 날 수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술이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영원히 살지만 못하지 다 고쳐준다. 그러네. 작년에 그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김정은 동지는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겪으며 인생 체험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인생 체험. 네, 사실 고난의 행군 당시에 김정은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나이였죠. 최근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다 보니까 인민들과 함께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이런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셨던 이 많은 술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인민들의 생계에다 투자하면 그게 아마 가장 큰 유대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어떤 노래를 연결해 주실까요? 오늘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늦기 전에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지 않나.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캐롤 킹이라는 여성 아티스트의 음악 중에서 It's Too Late라는 곡이에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했던 연인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 늦었다 이제. 나는 간다.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너무 늦기 전에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지 않나. And it's too late, baby, now it's too late. Though we really did try to make it. Something inside has died and I can't hide and I just can't fake it. Oh, no. 김정일 코앞에까지 갔던 스파이 흑금성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시겠습니다. 진짜. 일명 흑금성 박태서입니다. 토스가 정말 진짜. 과연 어디까지 진실이냐? 이런 분위기 절대 아니라니까. 이건 영화의 긴박감을 주게 재밌게 만들어. 저런 데 아니었어요? 관계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형이에요. 선생은 지금부터 우리 공화국 포로야. 건축을 딱 빼더니 맞박이 건축이 되더라고. 정권 여기 죽인다고 말이야. 실제로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채널 A